가족. 평생의 적군인가 아군인가, 나는 어디에 한 표를 할 것인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대부분 적군이다. 적군이다에다가 한 표를 하셨고, 아군이다에는 별로 표를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은 이제 무조건적 희생 이런 게 없으니까 아군이라는 생각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살아보거나 굳은 일 겪어보면 가족만한 사람들이 없거든요. 예, 이 관계가 유지가 돼야 나의 바깥 생활도 사회생활도 내가 바라고자 하는 나의 성취감 또 성공 이런 것들에 다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족이 평안해야 진정 행복을 느낄 수 있고, 가족 내 불화를 보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건 결혼 전 얘기 말고요, 결혼한 이후에 부모가 결혼 전처럼 자식을 위해서 무조건 희생하고 무조건 뭐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처럼 부부의 결혼 생활에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작용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자신 있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부모의 사랑이 자식을 이혼시키는 사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 제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말씀드릴 때 아들의 경우와 딸의 경우가 지금 변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요즘 퇴근하고 나면 정말 없는 시간을 쫓겨서 20여 년 전에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그게 30년 전도 아니고 불과 20여 년 전이니까 2000년도 이후 드라마인데도 격세지감을 느낀다. 정말 이렇게 세대 차이가 나는가, 세대가 이렇게 다른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마치 뭐 고조선 시대를 느낀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 그 사고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났을까? 탈피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특히 부모님들 못 벗어나셨죠. 라떼 세대라 그러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그 세대는 절대 거기서 못 벗어났어요. 어떻게? 요즘은요,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아들하고 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딸에게 굉장히 이렇게 부모님들이 열정을 많이 쏟으시고요, 아들 못지않게 이렇게 더 많이 가르치고 더 애정을 갖고 결혼할 때 재산도 똑같이 주고, 부모님 자체가 아들과 딸을 구분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가정이고 시대에 그냥 맞춰서 가는 분들이고, 시대에 뒤처진 분들이 있죠. 아직도 아들과 딸을 구별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자녀들의 부부 결혼한 이후에 갈등을 유발시키고 이혼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시는데, 본인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같은 부모가 어딨냐고. 어디 낀 거겠죠. 나 같은 부모가 어딨냐고. 내가 돈을 안 줬어. 사사건건 남의 시어머니처럼 사월리를 들어가서 밥을 해달라고 그랬어. 빨래를 해달라고 그랬어. 일주일에 한 번씩 오라고 했어. 그러신다니까요. 그러시면서 그분은 한 달에 한 번씩 오라고 그러고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라고 그러고 용돈 달라고 이러세요. 근데요, 지금 부모님들은 그 세 가지 다 안 하세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막연히 보지도 않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해놓고 나는 이제 고리타분하게 며느리를 사위를 이제 속박하고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첫 번째로 자녀 부부의 돈 관리에 관여를 하세요. 그 다음에 손자를 요즘 많이 봐시잖아요. 싫다고 하시지만 손자를 봐주시면서 정말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지금 현재는 고부 갈등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좀 많이 내려갔어요. 저도 아들 하나인데요, 강제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아들이 결혼하면 뭐 며느리야 남편이라고, 참 서글퍼요. 그래서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장모한테 그 딸이 사이에 아내라는 교육은 좀 덜 돼 있어요. 그런데다가 딸을 너무너무 곱게 길러서 이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고 살게 공부만 하다 보내잖아요. 그러니 보내고 나서도 안쓰러우니까. 근데 이게 인간이 조물주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임신 여자가 해야죠. 출산 저희가 해야죠. 대신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저는 모성은 본능이라고 봐요. 물론 부성애도 본능이겠지만, 새벽에 둘이 직장 갔다 와서 힘들어서 잠이 골아 떨어졌다고 해도 애가 깨갱하고 울면 누가 먼저 뛰어갑니까? 열에 아홉은 엄마가 뛰어가죠. 저는 이거 모성이 본능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친정엄마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응? 내 딸이 직장 가서 하루 종일 돈 벌고 저녁에 들어와서 살림하고 그 다음에 애 때문에 잠 못 자고, 그러면 내가 가서 1시간만 가서 일을 해줘도 얘가 1시간은 쉴 거 아니에요. 그죠? 반찬이라도 갖다 주면 좀 갖다 먹고. 그러니까 자꾸 친정엄마 이제 관여를 하시게 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자, 우선 이제 자녀의 수입과 관련해서 왜 갈등이 생기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아들하고 딸의 경우가 결혼할 때 아직까지는 집은 남자 쪽에서 부담을 가져요. 안 해준다 하더라도 아들인데 우리 쪽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이 아내 며느리 입장에서도 어떻게 당신은 결혼할 때 아들인데 저기 전세 보증금 하나 안 해주시냐? 이렇게 당연히 말할 수 있는 시대라는 거야. 아직까지도 그럼 우리가 집었는데 여자 반 남자 반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거의 없다니까요. 이상하게 있잖아요. 권리의식은 대단히 높아졌는데 의무의식은 좀 덜 따라가면서 아내분들이 결혼할 때만 혼수만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야? 예단하고 그다음에 반지는 같이 하고 뭐 이렇게. 근데 지금 보면은 언젠가 모임에 나갔더니 그 어떤 모임에 여자분이 그분도 아들 하나만 있으시다는데 적금을 들으셨대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서울이니까 서울 기준입니다. 강남 기준 5억 원짜리 적금이 됐어요. 왜요? 그랬더니 아들 결혼할 때 쓰려고 해서 5억 원이요? 그랬더니 그분 머릿속에는 그 며느리가 5억, 아들이 5억 넣어가지고 지난설집 얻고 혼수 같이 하고 예단염을 같이 하고 결혼식 비용 같이 하고 신혼여행 비용까지. 그래서 5억이래요 현재. 지금 5억짜리 적금 쓰려면 허리가 휠 것 같아서 아직 시작을 못 했는데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근데 아직까지는 집은 저기 남자가 해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요즘 시어머니 되실 분들이 가끔 사무실에 이제 상담을 오세요.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뭐 결혼도 안 하셨는데 이혼 때문에 오셨나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저기 집을 얻어주려고 하는데 얘네들이 싸우다 이혼할 수도 있잖아요. 이혼이 하도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전셋집을 어떻게 하면은 저기 이혼할 때 재산 발행이 안 되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근데 그런 질문을 받으면 가슴 한쪽으로 좀 서늘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순수하다 순수하지 않다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너무 이렇게 계산적이지 않으신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뭐 직업이니까 답변을 드려야죠. 어머님이나 아버님 명의로 계약하시면 돼요.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혼하겠다고 오는 분들 중에서 제가 이제 이혼 사유를 쭉 물어보고 재산이 뭐 있는지 물어보면 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사는 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어보면 어머님, 아버님 명의 집에서 살아요. 그래서 재산이 없어요. 이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시작할 때부터 아들 가진 쪽에서 집을 해준다라고 하면 아들 명의로 안 해준다는 거죠. 부모님 명의로 얻어주고 왜냐 혹시나 이혼하면 왜냐하면 이제 방송에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계속 나가겠죠. 이제 절반 반 줘야 된다. 아무리 못 줘도 30%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걸 염려해서 안 주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결혼할 때부터 관여를 하십니다. 관여를 하시고 따님 측에서는 어떻게 관여하냐면 그래 좋아요. 사부님끼리 만나서 아니 뭐 저기 뭐 사부님께서 집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저희야 뭐 감사하죠. 그러나 애들이 증여세도 늘고 또 뭐 같이 행복하게 모아서 살으라고 공동명의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안사돈께서 공동명의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공동명의를 시작하는 부부들이 꽤 있습니다. 왕왕 있어요. 그래서 이혼 이제 결혼해서 얼마 안 돼서 이혼하면서 이거 명의만 공동명의지 우리가 돈 다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토해내라고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으신데 다는 못 토해내세요. 그래서 일부는 반환받기는 하지만 결혼 연차에 따라서 공동명의로 해줘서 갈등이 생긴다. 그러니까 집을 해주는 쪽과 그다음에 집을 이제 해갖고 오는 받는 쪽 아내 쪽에서 이렇게 어머니 부모님들이 거기를 관여를 하세요. 근데 이제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뭐 해주시니까 감사하고 우리가 뭐 월세부터 시작하기가 힘든데 해주신 건 감사한데 그래도 그렇지 그 어머님 명의로 이렇게 전세 계약을 해서 주시면 나를 못 믿는 건가? 이런 서운함. 그죠? 그러면 나를 신뢰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면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나를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작부터 삐그덕거리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안타까워요. 저를 해주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해주시면 아들 명의 해주라고 할 수도 없고 남의 집이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단 시작부터 서로 신뢰가 깨지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쌓여갈 수가 없죠. 바닥에서 깨진 신뢰는 절대 쌓아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결혼할 때 집 가지고 관여를 하세요. 젊은 분들 표현대로 이제 김새죠. 그죠? 결혼할 때.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돈의 관리를 하시는데요.
아드님 쪽에서 이제 어머님 쪽에 딸 가진 쪽에서 아들 가진 쪽에서 각기 이제 부동산을 큰 게 집을 여유 있는 분들이 꽤 계세요. 또는 뭐 상속받은 거, 일가구 이주택 이런 거에 해당되니까 결혼한 자녀한테 미리 증여하고 싶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증여를 할 때도 절대 자녀들을 관여시키지 않으세요. 관여를 시키지 않으시고 당신들이 세금도 다 내고 거기서 나는 월세도 다 쓰시고 그러면서 꼭 특유재산 주장을 하신다는 거죠. 이거는 이 부부애들하고 상관이 없어요. 특유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더라도 이건 분할 대상에서 빠져야 됩니다. 이런 주장을 하셔서 그 부모님들께서 마련한 돈으로 마련해준 큰 부동산 이렇게 규모가 큰 것 같은 경우 자녀들한테 관리 일체를 맡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딸 쪽에서 아내 쪽에서 또는 반대 이제 사위 쪽에서 당신 저쪽에 어디 신도시에 저 상가 건물 하나 있다며 거기 월세 얼마 나와? 물어보면 나도 몰라? 이러면은 그때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혼하러 오신 분들이 꼭 그 얘기를 하세요. 그게 아니 내가 그걸 가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기에 뭐 어디에 상가 하나 있대 뭐 월세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그 상황 정도를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걸 물어봤더니 나를 뭐 마침 재산이나 탐하는 사람 취급하고 네가 왜 그걸 관여라는 식으로 무시하더라는 거죠. 굉장히 마음이 상한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들, 딸, 뭐 공이 큰 재산에선 같은 양상을 보이고 계시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부부의 이 젊은 부부들의 생활비를 이제 관리하시는 거예요. 아니 시어머님들 있잖아요. 아 결혼했으면 고간열세 바로바로 놓으세요. 결혼식장에서 놓지 뭐고 고간열세 지고 앉으셔가지고 아들 수입을 결혼 전부터 원래 아들이 그 철이 없고 뭐 친구들 많고 그러면 돈 못 모은다고 월급 다 입금 받아갖고 적금 넣고 뭐 주식에 투자하고 관리해 주신 거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결혼했으면 딱 넘겨주셔야죠. 안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것뿐이지 아세요? 며느리한테 네 수입도 일로 다 넣어. 그러고 용돈하고 생활비 이렇게 지급하게 하는 형태로 카드 지급하시고 이렇게 관여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잘 되면 좋은데 자녀가 성장했다는 거 인정을 안 하시는 거죠. 자, 아드님은 좀 시어머니들이 요즘 교육이 돼가지고 일단 시어머니는 집을 드나들면서 관리하지는 않으세요. 멀리서 그냥 온라인으로 인터넷 뱅킹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세요. 근데 장모님이 문제인데 문제라는 표현 쓰는 건 좀 죄송한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손자 양육하는 것 때문에 문제예요. 일단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사실 그 가친생 아들을 믿고 맡길 만한 데가 그렇게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임신하기 전부터 양가 부모님들이 요즘 회의를 하세요. 그리고 자녀들이 물어봐요. 저 애 낳으면 봐주실 거예요? 봐줄 수 있어요? 봐주실 수 있어요? 저랑 이제 15년을 일했던 여직원이 올해 그만뒀는데 출산 휴가 때문에요. 그만뒀는데 양가 부모님이 다 안 봐주신다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좀 봐주시면 계속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게 그때 지금 아이를 기른다고 가정 내 들어앉으면 경단녀라고 그러잖아. 경력이 단절되면서 재취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님들이 양쪽 그 어머님들이 다 안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 어머님들이 저보다 딸랑 1살 많으시거든요. 되게 젊으시거든요. 근데 안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들 하시네. 그래서 결국 퇴사를 해서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양가 중에서 누군가 오셔서 보조양을 하시게 되죠. 왜냐하면 지금은 좀 뭐 특출난 전문직 사업가 이런 사람이 아닌 경우는 외벌이에서 벌어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애들 교육비도 많이 들고 그냥 같이 벌어야 되니까 누군가는 애를 봐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장모님이 가신다는 거죠. 왜냐? 시어머니 오시면 저도 싫어요. 아이 봐주시는 건 고맙지만 시어머님 와 계시면 이게 퇴근하면 감옥살이지 정말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딸이 편하니까 이제 주로 장모님들이 오시게 되죠. 그리고 보통 이제 아들보다는 딸이 안쓰러우니까 오시게 되는데 오셔서 뭐 애만 봐주시나요? 밥, 빨래, 청소 다 해주시잖아요. 저녁에 또 데리고 주무시고 같이 사시게 되잖아요. 같이 사시게 되니까 모든 생활에 관여를 하고 더군다나 이제 돈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입금해. 너희 돈 못 불리잖아. 내가 걔들 들고 해서 다 이렇게 불려줄게. 그러니까 이제 장모님을 맨날 보는 분이니까 사위가 뭐라고 하기도 하고 다 입금을 해줬어요.
한 2년쯤 살고 난 다음에 직장에서 이제 점심 먹고 나면 한 30분 남잖아요. 커피 한잔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야, 너 월급 받은 거 뭐 비트코인 넣냐? 주식했냐? 했더니 뭐 올랐더라 내렸더라. 야, 누구는 땅 샀다는데 어땠더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월급 받은 걸 만져본 적도 없고 어디에 어떻게 투자되는지도 모르고 얼마가 모였는지를 몰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집에 가서 물어봐요. 와이프한테. 여보, 저기 우리 둘이 모은 거 얼추 이렇게 한 2년 모은 거 한 5천 모아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아내가 당장 당신 그걸 왜 물어? 지금 우리 엄마 의심하는 거야? 이렇게 쏘아붙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상처를 받았는데 세월이 몇 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더라 하면서 이혼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제일 먼저 하더라고요.